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주말의 마지막 일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주말간 크립토 마켓의 경우는 큰 변동폭 없이 지나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럼에도 비트코인 기준 6만 달러 위에서 잘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6만 달러를 수성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99% 상승한 6만 1,000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1.73% 상승한 2,650달러대, BNB가 3.98% 상승, 솔라나가 0.97% 상승, XRP가 0.38% 상승한 0.58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단에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는 56.3%,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14.9%를 나타내고 있네요. 네, 현재 미 연방준비제도이죠. 이 페드가 암호화폐 산업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이 암호화폐 친화적인 은행들에 대한 이 강제 조치를 취한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한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의 창업자 타일러 윙클보스의 경우는 자신의 엑스닷컴을 통해 연준의 조치를 맹비난하게 됩니다. 이 윙클보스는 연준이 암호화폐 업계를 질식시키려는 행태를 아직도 자행하고 있다. 해리스의 암호화폐 정책은 재설정은 사기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것인데요. 이 윙클보스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캠페인이 암호화폐 산업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준의 13페이지 분량의 강제 조치에 따르면 커스텀스 뱅크는 암호화폐 회사와의 새로운 거래 관계를 시작을 하려면 계약 30일 전에 사전 통보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윙클보스는 이런 조치가 미국 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암호화폐 친화 은행 중 하나인 커스텀스 뱅크를 압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이 연준이 암호화폐 회사들의 은행 서비스 접근을 통제하고 있고 누가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지를 결정함으로써 은행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결정권이 연준에 집중되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각 은행의 재량에 따라 분산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예, 현재 다음 달이죠. 9월 진행이 될 FOMC에서 연준이 얼만큼의 금리를 내릴 것인가 또한 중요한 이벤트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50bp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였지만 현재는 한 단계 인하, 즉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는 견해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태입니다. 이 시장의 기대와 달리 긴급 금리 인하에 나서거나 50bp 인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 미국의 예상 밖 고용시장 냉각과 엔화에 기반한 이 캐리트레이드 투자금 회사 여파로 회수 여파로 지난 5일 글로벌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은 뒤 JP모건이나 시티그룹 등 주요 금융회사들 또한 50bp 인하로 전망을 수정하였지만 현재 연준이 긴급 인하나 50bp 안에서 나설 경우 이제 회사채 시장 마비나 유동성 문제 등 금융시장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보게 된 것입니다. 미 경제 전망에 대해서 현재는 경기 침체에 진입할 것이다라는 예상보다는 연착륙에 성공할 것이라는 예상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비트코인 관련 긍정적인 분석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6만 1,800달러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비트코인 매수 공방 속에 6만 1,800달러 돌파가 중요하다. 비트코인 MVRV 지표상 저평가 시기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의 경우는 최근 며칠간의 패닉 매도세와 비트코인의 회복세는 강세론자와 약세론자 간의 치열한 공방을 보여준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새로운 방향성이 확립되기 전까지는 단기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하게 됩니다. 또 다른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FX 프로 시니어 마켓 애널리스트 알렉스 쿠브치케비치의 분석을 인용하면서 비트코인이 6만 1,800달러를 돌파한다면 6만 7,000달러로 빠르게 랠리할 수 있다. 6만 1,800달러는 50일, 200일 단순 이동평균이 만나는 지점이다. 만일 6만 1,800달러를 넘지 못한다면 7월, 8월 저점인 5만 5,500달러 수준으로 되돌림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게 되는데,
있는데 한편 한 트레이더의 경우는 이번 주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총 1.66억 달러의 순유출이 나타났으며 거래량은 125억 달러이다. 이제 주간 거래량은 여전히 강세장 수준이다라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인용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에서 실현 시가총액을 뺀 값을 시가총액의 표준 편차로 나눠 계산한 지표인 MVR바이 다시 이제 G 점수는 1.8 수준으로 실현 가치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 시기이다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네, 최근 가격에 관한 분석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많은 시그널들이 상승으로 모으고 있는 중인데요. 이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이죠. 비트코인 도미넌스 또한 앞서 보셨다시피 시간이 갈수록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온체인 데이터 중에 가격과 상관관계가 높은 채굴자 관련하여서도 카피출레이션 즉 채굴자들의 항복 엄청난 매도세는 끝난 것으로 보인다라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공포를 뒤로하고 이제는 상승을 위한 준비가 거의 끝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에 현재 파이넥스 거래소를 통해 퓨처 그리드봇을 진행 중입니다. 이제 진행한 지는 약 4일하고 15시간 정도 지났고 이제 4일 만에 그리드 수익의 경우는 2.9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실현 수익은 약 600달러로 이제 토탈 프로핏은 약 670달러 정도 수익을 내고 있죠. 670달러 정도면 한 80만 원, 90만 원 정도 이익을 보고 있는데요. 이 장기 투자를 진행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자산을 5배 빠르게 불릴 수 있는 중요한 포트폴리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두려웠던 폭락장이 끝나고 상승 사이클이 다시금 시작된 이 시기 진행하기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시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고 관련 사항은 텔레그램을 통해 문의를 주시면 시간이 되는 대로 바로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호재만 가득히 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리플 XRP인데요. 얼마 전 2020년 12월부터 시작된 미 SEC와의 미등록 증권 소송이 마무리되었을 뿐 아니라 그 마무리가 리플사 방면으로 상당히 유리하게 판결이 되었기 때문에 당일 XRP의 가격은 25% 이상 급등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환호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현재는 다소 조정을 받은 상태이지만 모두가 지지부진할 때 분위기를 반전시켰다는 것에 상당히 유의미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어제는 리플사가 입이 닳도록 말하던 리플 스테이블 코인 관련하여 테스트를 시작했다라는 소식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리플 스테이블 코인, 리플 USD라고 부르죠. 이렇듯 긍정적인 호재들이 많은 상황 속에 XRP 가격 관련한 분석 또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암호화폐 유명 애널리스트 다크 디펜더에게서 장기적으로 36달러까지 상승할 여력에 관한 분석이 나왔는데요. 같이 다크 디펜더의 이제 트윗으로 넘어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크 디펜더의 경우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XRP에 대한 월간 타임프레임을 업데이트해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운을 떼고 있는데요. 첫 번째를 보게 되면 거의 1년 전에 아래의 타임라인을 공유했는데 0.93달러의 상승 전에 공유한 것이다. 그 당시 XRP 가격이 28센트 즉 0.28달러였을 때 0.89달러를 목표로 삼았다. 두 번째는 이후 0.3917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를 했고 이것을 마지막 한계점이라고 불렀는데 세 번째를 보게 되면 XRP는 0.3814에 도달한 후에 우리의 소중한 레벨인 0.6649달러로 다시 반등을 했다. 네 번째는 아래의 구조는 우리가 현재 3파에 있으며 목표는 1.88달러 그 이후에 5.85달러 그리고 18.22달러 그리고 5파에서는 36.76달러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제 다섯 번째를 보게 되면 0.66달러 이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면 빠르게 1.03달러라는 이제 중간 목표에 도달할 것으로 이제 기대할 수 있다. 여섯 번째를 보게 되면 1.03달러를 이상을 유지하는 것은 월간 타임 프레임에서 이치모쿠 구름 위에 극단적인 강세 구역에 있음을 나타내게 되며 일곱 번째는 MACD 월간 지표가 강세로 전환이 되었다. 마지막 여덟 번째를 한번 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소송 결과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궁금해할 것이다. 여러 번 언급했듯이 XRP의 가격은 외부 결정이 아닌 그 자체의 패턴에 의해 결정이 된다. 그러니 편안하게 다가올 이벤트를 즐겨라 라고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러한 이야기들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도 지금 4년 반 동안 진행이 된 미 SEC와 리플사 간의 미등록 증권 소송이 리플사 방면으로 굉장히 유리하게 SEC가 당초에 이야기했던 20억 달러 대비 94%나 삭감된 이제 6%만이 지불을 하고 판결이 났는데 리플사 승리인데도 XRP 가격이 25%
5%밖에 상승하지 않고 현재는 또 떨어지는 거 보니까 리또 속이다. 소송이 문제가 아니라 매도 압력에 문제가 있던 것이 아니라 XRP 그 자체의 메커니즘에 분명한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격 자체도 투자자분들의 기대와는 조금은 기대에 못 미치는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아쉬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소식인데요. 그럼에도 현재 많은 투자자들의 경우는 XRP의 가격 상승 모멘텀을 굳건히 믿고 있는 중입니다. 커뮤니티 또한 더더욱 단단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우리가 기대할 것은 XRP의 상승 사이클뿐만 아니라 이 비트코인 크립토 마켓의 상승 사이클, 이번 슈퍼 사이클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이클이 다시금 재개가 되었을 때 XRP가 과연 그동안 눌려왔던 상승 잠재력을 얼만큼 꽃피울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XRP의 상승을 의심하는 단계는 넘었고 어디까지 상승을 할 것이냐, 과연 언제 상승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7년, 2018년의 불장의 주인공은 비트코인이었고 2020년, 2021년 불장의 주인공은 이더리움이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맞이한 2024, 2025 불장의 주인공은 XRP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1포인트 하락한 39포인트 기록하면서 피어 공포 단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정말 5만 달러 근처에서 빌빌대던 것이 불과 며칠 전인데 이제 다시 비트코인 기준으로 6만 3천 달러로 목표로 가격이 올라가면서 잠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변동성은 코인 투자자라면 이제는 거의 숙명과도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미국 주식도 오르고 있고 코인도 오르면서 투자자들은 지난 월요일 충격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물린 분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이 당장의 변동성에 반응하기보다는 큰 그림을 보며 상승 가격을 바라보는 편이 이제 훨씬 정신 건강에 유익합니다. 더욱이 아무리 올랐다고 해도 여전히 주변 환경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기적인 큰 변동성을 보면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차트는 바로 주봉입니다. 2024년 1월로 들어오면서 비트코인은 현물 ETF라는 호재를 타고 급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모습을 보면 월봉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큰 변동성을 보였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반감기 이후 더더욱 그런 모습이 더 강합니다. 2020년 차트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가격을 보면 팬데믹 때 큰 하락이 있었지만 이후 회복하면서 거의 2020년 말까지 가격이 상당히 지루하게 흘러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확대해서 단기적으로 보면 급등락이 있었긴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가격이라는 게 1,000만 원 초반에서의 얕은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다 2020년 말로 가면서 2천만 원을 뚫고 올라가게 되는 거죠. 2020년 반감기 이후 지루했던 장 속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비트코인을 조롱하는 소리를 엄청나게 들어야 했습니다. 가격이 오르지 않고 1,000만 원이 비트코인 한 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비트코인은 1억을 넘기는 모습을 결국 보이게 됩니다. 이 사이클을 타고 가격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주봉을 보면 변동성이 엄청 큰 것 같지만 결국 가격은 변화가 없었다라는 게 냉정한 평가인 것이죠. 이 누군가는 이런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며 실망을 하고 알트나 밈코인으로 투자 방향성을 돌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변동성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벤트가 특별히 없어도 밈코인들은 수십 프로씩 움직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여전히 비트코인을 제1순위로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는 비트코인이 불장으로 가는 시그널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트가 오르면 알트도 통상 오르죠. 하지만 비트가 폭등한다고 해서 알트 불장이 오는 건 아닌데요. 2020년 말부터 폭등한 비트코인을 보며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은 2021년 2월에 와서야 비로소 의미 있는 수준의 알트코인 랠리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비트코인에 먼저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가 비트가 신고점을 경신하고 목표가까지 도달하면 그때 가서 일부 매도를 통해 알트를 매수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늦지도 않습니다. 지금 알트에 들어가는
한다는 것은 너무 리스크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재단이 대책 없이 코인을 사실상 버릴 수도 있고 유통량 조작이나 SEC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알트가 아니라 비트를 먼저 사야 하고 이후에는 웬만한 알트를 사도 다 올라줍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상승으로 확실히 방향을 틀 시기가 9월경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림 메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9월부터는 통상 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보여왔습니다. 그렇게 하반기로 가면서 점차 연말 랠리,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도 커질 겁니다. 사이클상 9월부터 2025년까지는 불장의 다음 사이클에 완벽하게 부합하게 됩니다. 현금을 준비하고 지금도 매수를 해야 합니다. 지금 사 놓아야 그때 먹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